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책 읽기에도 참 좋고 나들이를 떠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산책이나 나들이를 할 때 보통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예. 많이 찍으시는지, 또 찍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찍히기를 즐기시나요? 둘 다요. 찍기도 많이 찍고요. 예. 남들이 찍어주면 얼른 가서 얼굴 들이밀고 찍어요. 교수님이 참 이렇게 웃상이시잖아요. 표정을 너무 잘 지으실 것 같아요. 참 나이가 점차 우리 모두 들어가면서 사진첩에 꽃사진, 하늘사진, 풍경사진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사진첩에 어떤 사진들이 주로 많이 자리 잡나요? 농사 짓는 사진. 잘하는 걸 추이를 네, 보려고. 너무 이뻐요. 그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뭘 하든지 참 좋은 이 봄날의 주말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해 주시죠. 예, 임민수 작가가 쓴 카메라로 명상하기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저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임민수 작가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대전일보와 현대 불교신문에서 사진기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그 전통의 가면, 또 기획전 서울 생활의 재발견 등에 참가를 했고 카메라, 인간 등 그 몇 개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2004년부터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진 강의를 했고요. 최근에는 신유물론과 사진 찍기를 결합해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떠나서 최근까지도 계속 새로운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이 책 카메라로 명상하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예, 이 책은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만나는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진 찍기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나와 세상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카메라로 피사체의 어느 순간을 재빠르게 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사유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카메라로 사유하기를 하면 세상이 평소에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카메라로 사유하기는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낯선 것들을 보게 하고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것들과 이제 맞닥뜨리도록 하면서 사물이 내뿜는 그 다양한 에너지 이런 걸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자동적으로 언어라는 필터가 작용을 해서 세상의 풍성한 볼거리들이 언어 틀에 갇히기 쉽거든요. 근데 카메라 사유하기를 하면 우리를 언어 중심적인 습관과 이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도 사진 찍기로 그런 경지에 혹시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람들은 카메라를 잘 다루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진 찍기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생산하는 단순한 그 기술적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를 손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셔터를 누르기까지 그 벌어지는 여러 행위들에 주목하는 건데요. 카메라를 든 사람이 어떤 태도로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사진을 찍는 과정과 찍은 결과, 즉 사진 작품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찍겠다고 목적 없이 동선을 정하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카메라 들고 걸으면서 익숙한 일상을 한번 낯설게 맞닥뜨려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사유하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자는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진 찍기로 대화하기, 두 번째로 형용사를 사진 찍기, 세 번째 노 파인더로 사진 찍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진 찍기로 대화하기는 여럿이 모여서 각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찍은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내 사진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내가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사진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차가운, 또 날카로운 이런 형용사들을 잘 나타내는 피사체를 찾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진만 보고도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형용사를 찾아낸다면 제가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마지막으로 노 파인더로 사진 찍기는 카메라의 액정 화면을 보지 않고 사진을 찍는 건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가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액정 화면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켜왔던 그 시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통 사진 찍으면 이렇게 찍어야 되는 저렇게 찍어야 된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눈앞에 있었지만 가려져 있던 세상이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그 습관적인 바라보기와 사진 찍기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진 찍기를 해보면 사물들과 새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사진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기, 또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 사진을 찍는 법 등등.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진 찍기를 통한 사유학의 능력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사진 찍기는 사람이 카메라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와 사람이 하나로 결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과 접속하기 위해 카메라라는 매체가 필요하지만 카메라도 하나의 주체로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카메라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사진 찍기의 과정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카메라를 이용하지 말고 사물을 보는 방식을 전환하고 확장하는 카메라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겁니다. 또한 촬영자의 생각을 사진에 담으려고만 하지 말고 카메라가 담고 싶어 하는 것도 한번 카메라가 스스로 찍어보게 하고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카메라와 낯설게 결합할 때 새로운 사진 찍기의 과정이 이루어지듯이 일상의 사물과도 새롭게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일상의 사물들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행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내 삶의 영역과 궤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어떤 사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미래의 내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볼 것인지 한번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매번 사유를 위해서 사진 찍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자는 카메라가 내장된 그 휴대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시대에 살고 있기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방식의 사진 찍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카메라로 사유하기에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들 때 세상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거나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그 순간을 포착해 보라고 합니다. 틀에 박힌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만 찍지 말고 카메라가 우리에게 열어준 감각적인 차원에서 몸과 마음을 맡기는 기회를 자주 가져보면은 카메라는 철학자 못지않게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손안의 카메라에 나만의 사유가 담긴 피사체를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라디오 책방 임민수 사진작가의 카메라로 명상하기였고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